쿠키뉴스 구현아 기자와 함께하는 구기자의 장바구니집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구현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소비 생활에서 꼭 필요한 장바구니처럼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알짜 정보만을 골라 전해드리는 장바구니지의 구현아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나요? 네, 적극적이고 친절한 서비스가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진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최근 금융권을 휩쓸었던 비대면 거래에 이어서 유통업계에서도 언택트 마케팅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네, 언택트란 사람과의 접촉, 즉 콘택트를 지우는 일종의 무인 서비스를 함축하는 개념이죠. 네, 서울대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가 꼽은 2018년 10대 소비 트렌드 키워드 중 하나입니다. 어떤 전략인지 오늘 자세히 살펴봅니다. 네. 사실 물건을 사러 갔을 때 점원이 찾는 거 있으세요? 라고 물으면서 다가오면 좀 부담스럽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이 언택트 마케팅이 좀 반가운 부분도 있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 대면을 줄인다는 게 좀 씁쓸한 면도 없잖아 있네요. 자, 과연 어떤 업계에서 이 언택트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렇게 사람 사이 접촉을 줄이는 경우가 많다고요. 네,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뭐 혼밥, 혼술, 혼놀 이런 용어들이 생길 정도로 혼자 노는 게 되게 일상이 됐죠. 네. 사실 무언가를 혼자 하는 건 이제 어색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당연한 일이 돼버렸는데요. 아예 남들과 얽히는 일 자체를 싫어하는 문화가 조금 퍼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의류 매장이나 화장품 매장에서 점원이 손님에게 말을 거는 게 매우 당연했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는 고객이 알아서 쇼핑하도록 내버려두는 매장이 더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손님 혼자 알아서 쇼핑하도록 내버려두는 매장이 많아졌다고 하긴 하는데 사실 설명만 들어서는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어떤 식인 겁니까? 네, 실제로 한 매장을 들어볼게요. 네, 화장품 매장인데요. 이 도움이 필요해요 라는 바구니랑 혼자 볼게요 라는 바구니랑 두 가지 바구니를 구분해서 배치해 두는 매장이 생겼었는데요. 네. 이 점원의 도움 없이 혼자 쇼핑을 하겠다라고 하면 혼자 볼게요 바구니를 들게 되고 또 점원이 뭐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도움이 필요해요 바구니를 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점원이 와서 그 의도에 맞게 도와주는 겁니다. 네, 혼자 볼게요 바구니를 들면 점원은 먼저 다가가거나 말을 걸지 않고요. 이 도움이 필요해요 바구니를 들어야만 다가가서 제품을 추천하거나 뭐 피부 진단 등의 상담을 해주는 방식이죠. 네. 그 쇼핑 바구니 자체가 변화하고 있는 소비자 취향을 좀 반영한 것 같기도 하고 하나의 마케팅 전략이기도 하는 것 같은데 괜찮은 방법이네요. 네, 돈 안 드는 마케팅 전략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네, 한 매장 매니저가 제안한 아이디어가 SNS상에서 퍼지면서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장을 방문하는 소비자들에게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하죠. 네. 근데 사실 점원이 필요한 거 있으세요라고 물어오면서 다가오는데 아니 됐어요라고 거절하기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내버려 두다니 사실 혼자 쇼핑하기에 또 방해가 되는 부분도 있어서 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부분이 좀 많았었는데요. 사실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좋은 방법일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전략을 내어놓은 걸까요? 네, 10대와 20대 젊은 고객들은 아무래도 제품 정보를 인터넷에서 습득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매장에서는 사전에 정보를 알아왔기 때문에 테스트해보고 실험해보고 이런 방식을 많이 추구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점원의 설명이 필요치 않게 되는 거죠. 네, 테스트가 우선이지 구입이 먼저가 아니기 때문에 점원이 다가가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풍토가 좀 많아지는 것 같네요. 네. 자, 이렇게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매장의 효율성도 높아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혼자 볼게요 바구니와 같은 서비스를 일명 침묵 서비스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좀 알아볼까요? 네, 침묵이 무슨 서비스야라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네, 이 침묵 서비스는 그러니까 기존의 친절한 서비스와는 좀 다른 개념이죠. 네, 고객이 쇼핑할 때 옆에 다가가서 말을 걸지도 않고 빤히 쳐다보지도 않고요. 심지어는 인사조차 하지 않는 매장도 있다고 하네요. 네, 예전 같으면 불친절하다 이렇게 소문이 났겠지만, 맞아요. 네.
이제는 이런 침묵 서비스가 고객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네. 사실 매장은 물건의 품질과 더불어서 서비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손님이 오면 인사부터 시작하고 또 그쵸. 반갑게 친절한 서비스로 응대를 했었는데 이제는 반대로 조용히 있는 게 인기군요. 그러면 소비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침묵 서비스가 주목을 받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굳이 점원의 도움이 필요 없다라는 점이 꼽히겠죠. 네, 인터넷 사용 환경이 발달하면서 온라인 쇼핑에 익숙해진 게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매장에서 제품을 구매하더라도 이미 온라인 검색을 통해서 정보를 다 파악하게 되니까요. 오히려 직원의 도움이 불필요하게 느껴지는 거죠.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정말 요즘 인터넷에는 없는 정보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보면 점원보다 더 많이 잘 알고 있는 그런 소비자도 있던데 혹시 이것 말고 다른 이유가 더 있을까요? 네, 이 침묵 서비스는 그런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고객의 만족도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가끔 보면 손님은 왕이다라는 말을 외치면서 말도 안 되는 지나친 요구를 하시는 분들도 덜어는 계신데요. 애초에 그런 갈등이 생기는 걸 막을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아무래도 침묵 서비스를 도입한 매장에서는 도움이 필요 없는 고객은 편하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고 또 직원들은 도움이 필요한 고객에게만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면서 쌍방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개인마다 좀 취향이 다르고 그리고 개성이 또 있다 보니까 무엇이 좋다, 무엇이 정답이다라고 꼬집어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건 이 침묵 서비스가 요즘에 소비자들 사이에서 정말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게요. 세상이 많이 바뀐 것 같죠, 확실히. 맞아요. 네. 침묵 서비스와 비슷한 거리두기 서비스를 도입한 매장도 늘고 있는데요. 네, 특히 화장품과 기능성 식품 등을 판매하는 매장 중에 그런 곳이 많습니다. 네, 고객이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체험해보는 시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직원이 다가가지 않는 그런 매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먼저 다가가지는 않지만 도움을 요청할 때 직원이 도와준다는 건데, 근데 궁금한 게 이런 서비스가 우리나라에서만 호응을 얻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나라도 그렇습니까? 사실 이런 서비스가 가장 먼저 등장한 곳은 일본입니다. 아, 네, 그래서 일본의 한 의류업체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점원이 말을 걸면 긴장한다는 의견이 나왔고요. 그래서 매장에서는 점원에게 방해받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뜻하는 파란색 쇼핑백을 매장 내에 비치하기 시작한 게 원조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가 앞서서 화장품 매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침묵 서비스 살펴봤는데요. 혹시 다른 업계에서도 그런 침묵 서비스가 도입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네, 일본 교토의 한 운수회사는 차량 10대에 침묵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네, 택시의 조수석 목 받침대 뒤편에는 운전기사가 말 거는 것을 삼가고 조용한 차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붙여두었고요. 필요하면 편하게 말을 걸어달라는 안내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네. 사실 보통 택시 타면 운전기사와 사담을 나눌 때가 있어요. 그 네. 목적지는 왜 가는지 등등을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그것도 한 서비스의 일종이고 그리고 대화를 즐기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그걸 또 부담스러워하는 손님들도 좀 많잖아요. 그렇죠. 많죠. 물론 모든 택시 운전기사가 승객에게 말을 걸어오는 건 아니지만 기사가 걸어오는 대화에 불편함을 느끼는 승객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화라는 건 주로 공통의 주제와 공감대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승객과 택시 운전기사님 사이에는 동일한 목표 외에는 딱히 대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사실은 없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차 안에서 조용히 목적지까지 이동하고 싶어 하는 손님들을 위해서 나온 게 이 침묵 택시인데 그러면 대화는 언제 오갑니까? 대화는요, 침묵 택시 기사가 승객에게 목적지를 묻거나 또는 네. 요금을 알려줄 때, 혹은 승객이 먼저 말을 걸 때만 입을 열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타보면 편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하네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 침묵 택시를 향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네, 어떨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우리나라에도 조만간 도입이 될 것 같지 않나라는 기대감도 좀 조심스럽게 들어봅니다. 자, 그리고 알아본 것처럼 이 사람과의 접촉을 부담스러워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언택트 마케팅이 확산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유통업계도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한 대형 마트는 주류 판매 언택트 기술을 접목해서 선보였는데요. 수입 맥주 코너에서 바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맥주의 기능을 설명해주는 기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직접 직원을 찾아서 궁금한 점을 묻지 않는 수고를 덜 수 있게 해준 거죠. 네, 현재는 대형 점포 위주로 운영하고 있지만 소비자 반응이 좋아서 향후 기계 설치 점포를 더 늘려갈 계획입니다. 네, 사실 수입 맥주는 정말 종류가 다양하고 선택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런 식의 마케팅 전략이 나와 있는 곳이 또 있나요? 네, 남성복 매장인데요. 네. 네, 남성 라이프스타일 편집쇼 매장의 경우도 상대적으로 쇼핑에 소극적인 남성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런 기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매장 안에 대형 밴딩 머신을 설치한 건데요. 네, 고객이 키오스크, 즉 안내 단말기를 통해서 상품을 주문하면 로봇이 해당 상품을 집어서 고객에게 전달해주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하남과 고양시의 대형 쇼핑몰 안에도 있으니까 이 매장 점원과의 대면이 부끄럽고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아무래도 뭐 사려고 하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미리 검색하고만 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편하고 빠르게 쇼핑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궁금한 건 그런 판매 형태가 온오프라인이 연계된 매장에서도 볼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런 매장이 실제로 있다고요. 네네, 온오프라인 연계 전문 매장 중 하나인 곳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언택트 매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고객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는 상품을 대형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고요. 또 전자 가격 표시기를 통해서 온라인 가격을 실시간으로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네, 바코드를 스캔해서 상품을 구매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 매장에는 점원이 아예 상주를 하지 않는 겁니까? 아니요, 점원이 있기는 하지만 네. 네, 침묵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객이 구매 방법을 먼저 묻기 전까지는 일체 간섭하지 않는 거죠. 요즘에는 아예 점원이 없는 매장도 있잖아요. 그 역할을 맞아요. 로봇이 대신하는 경우도 있고요. 맞아요. 한 백화점은 점원의 역할을 대신할 인공지능 개발의 한창인데요. 네, 지능형 쇼핑 어드바이저라고 하는 이 로봇을 이렇게 상용화할 단계가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단순 검색 기능을 넘어서 고객과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수준으로 목표를 두고 있고요. 고객이 사람 대신 로봇과 대화하면서 상품을 추천받고 또 매장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뭐 사람의 일이 줄어든다는 것 자체는 좀 섭섭하긴 하지만 사실 이런 언택트 마케팅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게 어떻게 보면 기술의 발전인 거고요. 네,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더 놀라운데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유통업계 역시 무인화와 또 비대면 추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부각되는 게 또 자판기가 있는데요. 그것도 좀 알아볼게요. 예전에는 커피나 음료 자판기만 있었는데 이제는 이게 또 다양한 업종으로 퍼지고 있다고요. 네, 요즘에는 정말 그런 매장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상품을 자동으로 파는 기기를 말하는 자동 판매기는 최근 들어서 의류 매장, 화장품 매장, 식품 매장 등 다양한 업종에서 만날 수가 있어요. 네, 한 화장품 브랜드는 디지털 자판기를 운영 중인데요. 서울 여의도역에 설치된 것을 시작으로 해서 영화관과 대학 캠퍼스 등 5곳에서 시범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자판기를 통해서 기존 제품을 소용량화해서 저렴한 가격에 또 파는 경우도 많다고 하네요. 네, 오프라인 매장이 들어서기 어려운 장소에 자판기를 설치해서 고객이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이런 자판기의 장점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공간 자체가 좀 협소해도 어쨌거나 자판기는 또 설치할 수 있으니까요. 반응이 꽤 좋은 것 같은데요. 화장품 외에 또 어떤 자판기가 있습니까? 네, 아이스크림 자판기도 보셨을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 전문점도 자판기를 내놨습니다. 서울 용산구 한남점에서는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아이스크림 자판기를 선보인 데 이어서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이 아이스크림 자판기를 설치했는데요. 직원의 도움 없이 대표 아이스크림 12가지를 24시간 내내 맛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뭐 꼭 커피나 음료만 자판기를 통해서 먹을 수 있다라는 그런 통념도 좀 깨뜨리고 괜찮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앞으로 더 이런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는 자판기들이 더 많이 출시가 될까요?
네, 아무래도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자판기만이 가진 장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자판기는 점포 개설에 대한 부담이 줄고 또 전기만 공급되면 원하는 곳에 설치할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하죠. 또 점원이 없이도 24시간 가동할 수 있고요. 또 온도 유지 등 사물 인터넷 기술을 접목하면 유통이 까다로운 신선식품까지도 자판기에서 판매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자, 쿠키뉴스 구현아 기자와 함께하는 구기자의 장바구니즈. 오늘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접촉을 줄이는 언택트 마케팅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미 유통업계는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택트 마케팅이 또 어떤 업계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지 알아보죠. 네. 보험업권과 카드업권 등 금융업계에서도 이 언택트 마케팅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비대면 서비스 시장이 갈수록 몸집이 커지고 있는데요. 보험개발원 통계연감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의 경우 비대면 채널의 시장 점유율이 과거 5년간 평균 4.1% 증가했다고 합니다. 비대면 채널 가운데 CM이라고 하는 사이버 마켓 부문의 시장 점유율은 2011년 이후에 연평균 26.2%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사원이 직접 나서는 게 아니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영업과 가입이 동시에 가능하다는 건데 이게 그만큼 효과가 있습니까? 당연히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네. 2015년 11월 30일 출범한 한 보험 사이트에 방문한 소비자는 100만 명을 돌파했고요. 이 가운데 22%는 자동차 보험료를 조회했다고 합니다. 업계에 따르면 2016년 9월까지 판매된 손해보험사 CM 상품은 1조 5,800여 원으로 전체 보면 전년 동기 대비해 50%가량 늘어났다고 하네요. 네, 또 생명보험사는 이보다는 적은 783억 원을 기록했지만 전년 동기에 비해서 75%가량 증가했습니다. 네. 업계를 막론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면을 줄이는 언택트 마케팅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분위기가 앞으로도 쭉 이어질까요? 네, 아무래도 낯선 이들의 만남과 대화를 꺼리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확산되면서 언택트 쇼핑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런 비대면 관련 기술 개발과 시장 확산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여러 업계가 협업하면서 관련 시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는 불필요한 언행과 감정을 걷어낸 기계가 점원의 역할을 대신하게 될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과 소비 생활이 바뀌고 있다는 뜻이겠죠. 자, 언택트 마케팅에 대해서 살펴본 구기자의 장바구니즈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쿠키뉴스 구현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